지금부터 이제 부강약품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부강약품이, 오늘 차트가, 예, 음봉이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거죠.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면, 이제 분봉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분봉의 3일치, 그러니까 9일, 10일, 11일이니까 요 세 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개. 지금 보시면 10일 날, 여기가 이제 10일이죠. 10일 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이제 종가가 되겠죠. 그래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 양봉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된 거죠. 그죠? 봉이 이제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근데 그 전날 보면, 전날, 그 전날 이렇게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밑에가 거래량이고 위에가 이제 뾰족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날 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 하나, 얘 하나만 딱 보면 1분 내에 체결된 게 지금 11,000원 기준으로 거래량이 21만 6,892주가 체결이 빵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왔죠. 그죠? 얘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샀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이게 1분 만에 체결된 거기 때문에 이제 초틱으로 보면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긴 하겠죠. 지금 얘보다. 그래서 초틱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볼 필요도 있긴 해요. 사실. 초틱으로 이렇게 봤더니 얘죠. 얘였던 거죠. 이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도대체 얘가 왜 무슨 배짱으로 거래량이 지금 4만 주 넘게 이제 여기서 뜬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2만 9천 주가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만 주면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얘만 해도 한 3억? 그 정도 되거든요, 지금. 3억이 돈이 여기 몰려 있는 거고요. 한 요 정도가 한 10억 정도 되는 거고, 이쪽이 또 한 1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에서 한 20억 정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몰렸는데, 여기서 이제 불과 1분만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분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분 만에 20억 넘게 지금 돈이 확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샀냐는 거죠, 왜. 너무 이제 욕심이죠,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1분 만에 저렇게 샀다는 거는 어떤 특정 개인이 샀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지금 이 부분인데요. 특정 개인이 샀는데 어떤 정보를 알고 산 거죠. 미리. 이 사람이 아무 정보도 없었다면 이렇게 긁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20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서 몰렸거든요. 1분 만에. 그리고 나서 그냥 꺼져버렸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돈 많은 할배 패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식은 못해. 근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알고 있어. 그럼 욕심이 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있어. 그 중에 한 10억이나 20억 정도는 여기다 때려 박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일봉으로 가서 그날 발생된 거는 이날인 거죠, 이날. 신기하게 다음날 9%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 호재를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여기서 20억을 지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나 두 명일 거라고요. 요거는 한 명이나 두 명 또는 음, 그 결정을 알게 된 그 부서, 네, 부서일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그 1분 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호재는 이거다. 네, 이 차트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가능하면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제가 어, 네이버에 보면 카페가 있잖아요. 저희 카페가. 그래서 이 카페에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돈 많은 할배 패턴 공유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찾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부강약품 2월 10일 날 발생을 했다. 2월 10일 날 제가 이제 스크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부강약품은 형님이 들고 있는 그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공유를 한 거죠. 그 전에도 이제 다른 종목들도 계속 이렇게 데이터는 모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들어가면 항상 작전주 2회 쪽에 보면 요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요런 게. 돈 많은 할배 패턴과 쫀지포의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떤 정보가 됐든 호재야. 대형 호재인 거죠. 대형 호재. 근데 저 사람 이 주식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뭐 사장 또는 부사장.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돈은 현금은 많아. 근데 일만 했어. 주식은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어떻게 살까? 사실 통장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 사장이랑 아주 친한 이 쩐주가 있을 거라고요. 이 전날 이제 골프 한번 치겠죠. 그러면서 그 정보를 A급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특정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이 A급 정보를 받은 이 쩐주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있을 거라고요. 돈은 많은 거죠. 그러면 이 계좌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창구 직원한테 가서 그 주식을 사달라고 할 거라고요. 얼마치? 문제가 그거예요. 10억 원어치. 사달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때요? 급해요. 지금 바로 좀 사달라고. 그냥 오늘이나 내일까지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평단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살 수 있는데 만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왜냐? 주식을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청을 이제 받은 사람은 요청을 이제 창구 직원이 받았겠죠. 주식 창구 직원이.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사겠죠. 왜? 본인 계좌에도 돈은 있거든요. 근데 많진 않아요. 현금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의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돈 많은 할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강남이나 아니면 돈이 몰리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에 서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좌는 본인 계좌가 아니에요. 사실. 제3자. 자기하고 자기 돈을 거기에다가 한 1억 정도 묻어놔도 예를 들면 뭐 내 남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제일 친한 친구 그 친구의 계좌를 쓰고 있는 거죠. 차명 계좌죠 사실.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자기가 먼저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차트에 그대로 나와요. 그 사람이 산 돈의 액수가 여기에 그대로 딱 찍히거든요. 이 거래량도 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10억 원어치를 바로 사겠죠.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붕 뜨겠죠. 그 상태에서 자기가 여기서 산 거, 이쪽에서 산 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때려 박으면 되겠죠. 왜냐면은 10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는 뭐 당연히 사줄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죠. 창구 직원은. 그래서 쩐주 주식 10억 원어치를 사주면서 쫀지포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저는 창구 직원일 거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시나리오예요. 소설이죠, 소설. 근데 비일비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산 주식을 바로 매도해버리는 거죠. 그럼 30분도 안 돼서 8.7%. 이 시나리오 기준에서는 저는 항상 이거를 먼저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피똥이 딱 나온다고 해도 제가 피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종목 에스코넥이 피똥을 쌌다. 그러면은 이제
이 빨간색 이 변이 뜨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변동으로 딱 뜨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뜬다고 해도 음. 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는 이 창구지구는 I don't care죠. 음. 왜냐하면 이 전주가 사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계좌에서 먼저 샀다. 요건 문제가 될 만한 거죠. 정부에서 뭘 발표했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았어. 그래서 나는 거기에 있는 땅을 먼저 가서 샀어.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게 얼마 전이잖아요. 증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이 사람은 30분 만에 수익 6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 가지고? 7천만 원 가지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수익률인 거죠. 뭘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7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는 그냥 통장 계좌에 넣어놓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급 정보를 쉴 새 없이 이렇게 자기한테 들고 오니까. 그러면 자기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계속. 사실 월급보다 이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강남 증권사가 강남에 존재하고 있는 그 증권사들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여의도도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겠지만 여의도보다도 저는 강남 쪽이 훨씬 더 강남이나 종로나 뭐 이런 증권사 거기에 존재하는 증권사들 거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고급 정보도 그쪽에 워낙 많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강남과 종로죠 사실 종로 네. 그리고 여의도 뭐 이런 데죠 이런 데 돈이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 10억이나 20억 정도는 되게 우스운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요. 여기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넘쳐 흐르는 데고. 이런 자료가 이제 오픈이 되면 이제 좀 칼바람 좀 불었으면 하는 게 좀 개인적인 이 쓰레기 새끼들이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10억 넣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예? 이렇게 10억 넣은 사람이 이거잖아. 10억 넣은 사람이야? 예. 그 이후에 이 주가는 2배 이상 뛰죠. 아, 그럼 이 사람도 7천만 원 넣고 여기서 팔 거 아니라 기다렸다가 같이 뛸 때. 그건 주식 못하는 사람들. 그래요?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사면 되죠. 어차피 이 주가는 원목되거든요. 이 정보는 이 사람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주가는 빵 뛰었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왜냐하면은 뭐야 막 하는데 뉴스에도 아무것도 없고 뭐 공시도 안 뜨고 근데 내일 기다렸는데 내일도 안 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목되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유광약품 얘처럼 얘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서 폭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날 이제 기억하시죠? 네, 어떤 일이 맞아요. 이날도 제가 막 거의 뭐 지랄을 한 거죠. 형님한테. 그죠? 일도 못할 정도로 막 지랄을 한 그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날도 그제죠. 요날도 지랄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요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쪽을 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이 한 2, 3일을 빼고 이렇게 딱 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매물대를 지금 이제 이 주식이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역계단이거든요. 그래서 3.8%가 여기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6.8%가 여기서 존재를 해요. 여기는 이제 2배니까 두 번 찍을게요. 근데 문제는 얘거든요. 여기가 12% 라인이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세죠. 12%니까. 그리고 기간을 보면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한 3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매물이라고요. 그게 12%짜리거든요. 너무 세요. 거기에 그 위에 19%짜리 매물대가 또 존재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대충 찍어 놓으면 여기는 뭐
이거를 돌파를 한다는 거는 제가, 이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한번 쉬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매물대는 여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뭐 10%짜리, 6%짜리 뭐 장난 아니죠. 여기가 일단은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근데 매물대를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여기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정도만 본 거잖아요. 원래 매물대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최고점 기준으로 항상 최저가까지 여기까지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매물대가 여기 3.4%가 존재를 하죠. 예. 네, 여기. 그죠? 예. 이게 1차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점에서 쭉 해서 두 번째 고점이 어딘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고점이 이 오른쪽에 존재하네요. 그죠? 여기죠? 여기. 그러면 두 번째 고점 정도부터 밑으로 내려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요 정도? 여기가 지금 한 3월이니까 지금이 한 3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정도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왜 여기를 잘라내는지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1년을 보려고 하는 거죠? 1년으로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고점을 여기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 다음 매물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를 빼는 거죠. 예. 그러면 매물이 어느 정도나 되나 4%와 6%면 10%가 넘죠, 여기가. 굉장히 센 거예요. 10%면 한 달? 저는 이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한 달. 그리고 요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이 매물을 소화를 하려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아무리 빨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여기 걸릴 것 같다. 이 매물을 소화하는데 물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물렸어요? 여기서부터 물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넘게 지금 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샀다고 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을 물려 있는 거. 그 물린 물량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개인들 중에. 그러면 뭐 기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냐는 거죠. 본전이 왔어. 수익이 됐어. 당연히 판다는 거예요.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나는 일주일만 들고 입고 싶었는데, 지치는 거죠. 더군다나, 주식을 미는 흔적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주가를 밀어버렸잖아요. 이건 강제로 밀었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차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호재를 터뜨린 것 뿐이에요. 이 호재가 예를 들어서 실적 호재다. 실적에,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 뜨는 거죠, 공시.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를 통해서, 이거 실적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더 가는 거죠, 더.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껄이야.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뉴스. 그러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얘는 이제 준 장대 양봉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장대 양봉 비스무리한 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당연히 터졌겠죠.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터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 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이 실질적으로 날아가려면 얘처럼 이렇게 확실한 대세 상승을 일으키려면 여기서 시작된 이 저항선이 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선이 돌파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에 있는 이쪽 저항선이 3개월 이상,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 이상짜리가 돌파가 여기서 됐죠. 실제로. 그러면 이 3개월은 제가 실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뉴스가 나온 거죠, 지금. 그죠? 얘네들이 취급하는 어떤 재료가 코로나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공을 한다. 그거는 팩트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보고서에 실제 나오잖아요. 제가 보고서 어떻게 보는지는 알려드렸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나중 얘기고, 재료 분석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시나리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예, 이 작전주 이해 과정에서 지금 한 페이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페이지가 지금 125페이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작전 관련된 얘기는. 이거는 이제 스텝 3에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이제 스텝 2 배우고 계시고요. 그죠? 여기 이제 오늘은 응용품 배우실 차례고, 다음 시간이 이제 요 작전주 이해 첫 번째 과정이 이제 작전주 요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심리적 분석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배우고 나서 작전주를 배우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일단 커리큘럼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부강약품, 오늘 얘기한 이 부강약품이 이거 지금 세력이 뭔가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작전주 이해에 어떤 내용을 제가 하고 있냐면, 저 사람들은 호재와 악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악재를 먼저 터트려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려놔야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싸게 살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후려쳐야 되는 거죠. 이 주식을. 그러려면 엄청난 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악재 위주의 마케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르게 막아야 되는 거죠. 얘도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악재를 여기서 이제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주가를 보면 이 위로 올라간 흔적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이날도 욕심부린 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 여기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막혀 있는 이 최고 데드라인은. 그리고 킥은 여러 개 이렇게 탁탁 막아놓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막혀 있는 데가 여기지 않을까, 요 정도 가격? 네, 이렇게. 요 두 틱을 막아놓은 거죠,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뚫린 이유는 동반은 할배. 그리고 이 정보가 이제 누군가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예,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가를 강제로 쫙 밀어버리고, 그죠? 나는 얘하고 얘 최고가만 연결시켰는데, 이날도 최고가, 이날도 최고가, 이날도 최고가. 신기하게 탁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호가창에서 강제로 막아놓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막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2만 주, 2만 7천 주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주가가 더 이상 빠지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만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밑에 이제 받쳐주고 있으면 지지선이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란 이 개념은 사실 이 호가창하고 연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연동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배울 이 가격이동 평균이라든지 아마 오늘 이평선까지는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날 제가 사게 되면 1차 매수 정도는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조정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조정 받더라도 이제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으면 대세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네. 그때는 부강약품은 요 정도 얘기하면 아까 우리 잠깐 쉬면서 얘기했던 돈 많은 할배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라든지 이제 좀 많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시총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8천억이 넘어요. 그런데도
장난을 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해되셨죠? 네네.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항상 분봉 기준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을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4%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1억에 4%라고 치면 400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네요. 네. 주식 잘하는 사람은 요 앞에서 샀겠죠, 당연히. 그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시간도 항상 확인을 하세요. 지금 시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 12시, 11시 반부터 1시 반, 네. 점심시간이죠? 네. 네,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오후 반차를 냈다? 그러면 증권사 찾아간 거죠. 네. 가서 돈을 맡겼다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네. 지금 12시 40분? 아니, 1시 40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시간 딱 끝나고. 그잖아요.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가서, 나 계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부공약품 사주세요. 그 증권사 내에 있는, 2층이다 그러면 2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을 거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그 사람은 이때 찾아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부공약품 사달라는 얘기가 이때 나왔을 것 같고요. 딱 봐도 부자인 티가 나니까 여기서부터 막 샀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서, 자, 쏜 거죠, 여기서. 계좌는 만들어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 부공약품은.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요 앞에 얘를 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돈을 받은 애구나.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은 한 4,500주? 그러면 얘가 이 당시에 지금 제가 아까 5천만 원에서 아까 1억 사이라고 했잖아요. 5천만 원 딱 나오죠. 그죠? 얘도 급하죠, 지금. 얘도 급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었겠지, 자기. 얘도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야, 부강작품 지금 바로 사. 이 말 한마디로 그냥 1분에 지금 5천만 원 거래량이 터졌죠. 보이시죠, 바로? 얘도 급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얘도 급하고 지금 돈은 5천만 원밖에 없고 지금 20억은 받았고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애들 자기 지인들 또 챙겨야 되니까 그런 게 얘는 그런 그 필터는 없나? 우리 그 검색 그 필터 있잖아요. 자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만들었었는데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요. 대형주들은 이 정도 막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주로 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데이 트레이딩? 그렇지.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 하면 하는 사람이나 좀 도움이 되지. 그게 아니면 그리고 이 돈 많은 할배 패턴은 찾을 수가 있는데 다음날 이렇게 뜰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는 몰라요. 그렇지. 이 정보를 이 뉴스를 터뜨리는 사람과 이 작전 세력 있잖아요. 이 부강약품의 작전 세력 실질적으로 막 지금 매집하고 있었던 기존에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같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엿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20억 정도를 이 사람들은 다시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를 더 하락시킬 수가 있어요. 추가 하락을 더 시킬 수가 있죠. 얘 때문에 기분 나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론이에요. 일반적으로 2시 한 반? 2시 이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 지금 얘는 좀 너무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3시, 그러니까 장마감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다음날 바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다트 공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 뜨는 시점이 장마감 후에 뜨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서류 검토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급 정보는 다음날 무조건 공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거든요. 네. 그때 긁히는 애들은 조금 신뢰도가 높죠. 이해되셨죠? 네. 네. 여기까지 해서 부강약품 얘기를 끝낼게요. 네.